17일 제30차 원내 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읽겠습니다. 네, 오늘 새누리당이 분당하는 날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사실 각 당이 개파별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당이 깨져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원인은 최순실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당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친박 진영의 아집과 옹졸함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정당이 노선과 정책으로 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파와 집단 싸움 때문에 자꾸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왜곡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이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2월 개혁 입법 국회에서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당 체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요인이 많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혜롭게 다른 당들과 협력을 해서 원활하게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을 주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란이 문제입니다. 계란에 얽혀있는 우리 서민들의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자기 딸과 맺어주기 위해서 계란 밤에 되면 하숙생에게 계란 프라이드를 준다는 이런 여러 가지 추억이 있어서 계란은 서민의 음식입니다. 이런 계란 하나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한 번 더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김재수 장관을 우리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됐는데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장관으로 만들어 놓으니 AI 통역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면 정말 이 농식품부는 이 AI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절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AI 문제는 결국 계속해서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관련한 방침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교과서는 내년도에 학교에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고 이상한 편법으로 국정교과서 문제 해법이라고 내놓아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이 문제를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거나 아니면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책 발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민심을 정책적으로 받기 위해서 시민사회하고의 정책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내에서 직접 만들겠습니다. 우리 김기식 정책특보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와 교감할 수 있는 의원단을 구성해서 시민사회와 여러 가지 개혁 입법에 대한 논의의 틀을 상시화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이루어지려면 1월 중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윤호중 정책위 의장님이 코난틱에 참석 때문에 부참하셨습니다. 홍익표 정책위 부의장님의 모두 발언을 읽겠습니다. 네,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은이 이번에 발표한 2016년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94.2로 지난달보다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9년 4월 달과 같은 수치로서 당시 글로벌 금융 이후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가 매우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수가 이렇게 나쁘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나빠졌고 앞으로도 경기나 이 생활 환경이 계속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소비 지출이 계속 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 절벽이 이어질 경우에는 기업들의 연쇄적인 생산 감소, 그다음에 실업 증가, 그다음에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심리라는 측면에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정부는 일관성 있고 분명한 정책 메시지를 시급하게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국정 혼란이나 미 연준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글로벌 불확실성 등이 높아진 요인도 있지만 정부의 여러 차례 지난 예산국회에서 지난해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지적된 바 있는데 확장형 재정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한 그 원인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교안 총리께서는 빨리 경제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분명한 정책 메시지를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천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매우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 관리 상태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 중에서 드러났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무려 3천억 규모의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당시 문영표 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홍한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부당하게 이 문제에 개입해서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금 특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검이 압수수색 및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특검에서 해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기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의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금운용의 제도적 독립과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독립성이 침해받는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정부 당연직을 포함해서 민간위원까지 포함해서 한 20여 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물론 제도적으로 일정한 부분의 독립성을 보장은 하고 있지만 실제 이 독립성은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이러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 포함해서 정부 내 각종 이러한 이 운영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운영위가 예를 들면 원샷법과 관련돼서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운영위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해당 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또는 비공개하는데 저는 이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즉시 공개 안 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드시 이 회의로 공개하는 것이 최소한의 이 안전성, 그러니까 기금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울러서 이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당시 합병 과정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멜스로 사퇴한 이후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영전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사퇴시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이분들 해임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김병옥 부대표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네, 김병옥입니다. 독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의 상실감과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생 경제도 불안합니다. AI 확산에 따른 결함 파동으로 영세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주부들은 한숨만 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확산된 독감으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7일 사이 독감 의심 환자는 의뢰 환자 1000명당 61.8명, 특히 초중고교 독감 의심 환자가 1000명당 153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1997년 정부가 독감 감시 체계를 도입한 이래 최대치에 달한 것입니다. 독감의 확산은 정부의 무능 탓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어도 독감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은 독감 확산 차단에 골든타임을 인지하고도 수수방관했던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11월 셋째 주에 학생 의심 환자 유행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1000명당 8.9명입니다. 교육부 역시 11월 말에 독감 확산이 심상치 않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12월 초에 매뉴얼대로 대응하라는 형식적인 공문을 교육청에 발송했을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훌쩍 지난 18일에서야 학교별로 조기방학 검토를 공고하는 뒷북을 쳤습니다. 경고 사인이 떴을 때 선제적으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정부의 늑장 대처로 국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예방접종을 하려고 동네 병원을 전전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 예방접종을 위해 휴가를 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병원마다 백신이 부족해 독감 예방접종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국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역별로 백신 공급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백신 유통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학생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하더라도 학원 등 단체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독감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방학에 들어가면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학부모들만 더 힘들어집니다. 방학 전에 한시라도 빨리 학교에서 단체 예방접종을 추진해야 합니다. 백신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유아, 초중고생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단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백신 확보, 예방접종에 발빠르게 대응하기를 촉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비박 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등록을 마치고 나면 26년 만에 국회가 4당 체제로 재편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여소야대 국회를 넘어서 900만 촛불 민심이 또다시 일려 3야라는 거대 야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려 3야가 개혁 입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으로 900만 촛불 보여주신 민의가 개혁 입법으로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당의 지도체제 정비가 완료되면 2월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혁 입법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에 즉각 돌입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반드시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일려 3야 구도에서 민의에 부합하는 성과를 이루겠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사상 최악의 오병원 AI 광풍으로 민생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계란 가격이 40% 가까이 치솟고 일부 마트에서는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AI 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은 끝도 없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2,600마리가 이미 살처분되었고 하루 평균 65만 마리씩 살처분되고 있다고 합니다. AI는 이미 농가의 재난을 넘어 국가적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AI 사태를 보면 제2의 메르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초기 방역 대응에 실패한 모습은 물론 아직도 확산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는 모습이 지난 메르스 사태와 판박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메르스에 이어 이번 AI 사태까지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 타워 부재가 매번 이야기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이미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교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있어야 할 곳은 민생 현장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번 AI 대응을 진두지휘할 최고 책임자는 황교안 총리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고통받는 민생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